인간 이재명은 다릅니다. 화전민의 집에서 태어나 13살의 소년공이 되었던 이재명 지사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버스로 살다 공약 이행률 1위 시장이 되고 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인간 이재명입니다. 좌우 피아를 가리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 상처낸 인간 이재명의 참모습. 몇 번이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 소설보다 재밌는 이재명 서사의 정본. 인간 이재명을 만나보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전바치가 들려주었다. 이재명은 경주로 간 수학여행을 잊지 못한다. 아니, 수학여행을 가게 해준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5학년 담임선생님이 수학여행 참여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주었을 때만 해도 이재명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여겼다. 어머니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육성회비조차 제때 못 내는 형편에 수학여행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재명은 가정통신문에 가입표를 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도로 냈다. 담임선생님이 2시간 산길을 걸어 화전민들을 위해 지은 소개집으로 찾아왔다. 모두가 하는 수학여행인데 재명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보내겠다고 동의만 하면 수학여행비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이재명의 어머니는 슬프고 복잡한 표정으로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에 영표를 했다. 화전민의 소개집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던 이재명은 선생님을 산모통이까지 바래다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개집은 강제로 이주당한 화전민들을 위해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방 2칸짜리 허술한 집이었다. 이재명의 식구는 그나마도 남의 소개집을 빌려 쓰는 처지였다. 다음 날 이재명을 부른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딸린 밭에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하라고 시켰다.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처지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재명은 그 밭에서 키운 보리를 베는 일도 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일당 200을 쳐줬고 이재명은 그 돈을 모아 수학여행비 1,300원을 마련했다. 5학년 담임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선생님과는 달랐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매점을 학생들이 운영토록 하고 그 수익금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했다. 그 덕분에 그의 5학년 학생들은 모두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다. 자치회나 협동조합에 대한 첫 경험이었고 그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배려였다. 어머니는 수학여행을 가는 그에게 운동화를 사줬다. 태어나서 처음 신어보는 운동화였다. 안동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로 갔다. 안동도 처음 구경한 그였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그는 놀라지 않았다. 왕릉을 보고 무덤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왕릉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스케키 얼음과자였다. 얼음과자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여름에도 얼음이 얼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인정했다. 그 전까지 여름에 얼음이 언다는 말을 절대 믿지 않던 그였다. 서울로 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다음이었다. 아끼고 또 아끼며 신었는데도 운동화가 너무 빨리 닳아버려 속상했던 초겨울. 재영 형은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가기로 했다. 자기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동생들만큼은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해온 고마운 형이었다. 재영 형은 서울로 가기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병아리 50마리를 사주었다. 잘 키우고 불려서 재명과 재문, 재옥이 중학교에 가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긴 병아리였다. 재영 형은 병아리 집도 지어주었다. 겨울에 병아리가 얼어 죽지 말라고 방구들까지 깐 집이었다. 병아리는 재명이 2 동생과 함께 키우기로 했다. 재선영은 빠졌다. 공부 아닌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재선영은 낯질과 호미질을 할 줄 몰랐다. 자기가 책임지고 병아리를 키우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재명은 병아리를 며칠 만에 모두 죽이고 말았다. 그와 동생들이 번갈아 가며
병아리 집에 불을 너무 많이 뗀 탓이었다. 이재명은 재영 형에게 너무 미안했고 자기 때문에 죽은 병아리들이 너무나 불쌍했다. 풀이 주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재명에게 재영 형은 다시 병아리를 사다 주었다. 서울에 가서 쓰려고 떼어두었던 비상금을 모두 턴 재영 형에게 약속했다. 형,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잘 키울게. 이재명은 형과 한 약속을 지켰다. 기온에 따라 병아리 집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불을 뗄 장작의 개수를 미리 정하고 먹이를 얼마나 줬는지 어떤 병아리가 비실거리는지를 밤낮으로 살피고 빈틈없이 기록했다. 재영이 형은 서울로 떠났고 이재명은 6학년이 되었다. 형이 떠난 다음에도 이재명은 동생들과 함께 병아리를 완벽하게 키웠다. 내가 아버지한테 와 있다가 반년 뒤에 도촌에 들렀는데 이재명의 형 이재영. 병아리들이 다 자라서 알을 낳고 있었어요. 재명이가 막 일을 벌이고 저지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진행한다는 걸 저는 알지요. 같은 실수를 절대 되풀이하지 않는 게 재명이에요. 옳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왜 동생들을 모르겠어요. 내가 걔들을 데리고 20여 년을 한 방에서 살았잖아요. 이재영은 자기가 사준 병아리를 키우던 이재명의 모습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다고 현정 민정에게 말했다.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은회가 열린 6학년 때였다. 반장이 돈을 모아 과일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재명은 누구보다 담임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이재명처럼 돈을 내지 못한 아이들은 사은회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먹으라고 하였지만 먹지 않았다. 선생님께 죄송하고 돈을 낸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자존심도 상했다. 자두와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가 교실에 가득했다. 아이들이 깨물어 먹는 자두의 새콤달콤한 냄새에 그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였다. 어린 이재명은 침 넘기는 소리가 날까 조심조심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참은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사은회가 끝나고 난 다음 청소 시간이었다. 이재명은 선생님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과일에 손을 대고 말았다. 이재명과 그의 친구들은 결국 그 과일을 개눈 감추듯 전부 먹어버렸다.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은 그들을 엎드려 뻗쳐시키고 몽둥이질을 했다. 먹으라고 할 때 당당하게 먹지 못하고 왜 훔쳐 먹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냐. 아이들을 호되게 난친 선생님이 교실을 나서며 말했다.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이재명과 그의 가난한 친구들은 더 맞을 각오를 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선생님의 손에는 과일이 들려 있었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먹지 못하다가 결국 허기 앞에 무릎을 꿇은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꾸만 눈물이 나서 선생님이 사다 준 500원어치의 과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다른 선생님에게 27대의 뺨을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재명이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날보다도 멀고 힘들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주술이 필요했다. 넌 될 놈이야. 그것도 크게. 그의 집에 놀러온 먼 친척이 한 소리였다. 그 친척은 그의 귓볼 밑에 성냥개비를 넣어보고 나서 감탄했다. 야, 귀 잘생겼다. 귓볼이 커서 귓볼 밑에 성냥개비도 2개나 들어가? 넌 앞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친척은 이재명을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되풀이했다. 얼마나 축혀줄 게 없었으면 귓볼에 성냥개비 2개 들어가는 걸 지켜 세웠을까. 방 안에 둔 물그릇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는 초라한 소개집조차 하나 없어 새들어 사는 이재명의 집에 무슨 꿈과 희망이 있었겠는가. 그가 불쌍해서 한 말이거나 농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의 불빛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말이 가물거리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었다. 달리 귀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그는 그 근거 없는 말이라도 믿고 싶었고 믿어야 했다. 그의 귀로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예언을 떠올렸다.
그가 풀죽어 있으면 어머니는 전바치가 한 말을 전해주었다. 제맹아, 니는 잘 될 기라. 전바치가 틀림없이 잘 된다 카더라. 니 덕분에 내도 호강한다 안카나. 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전바치는 이재명의 생일을 정해준 이었다. 어머니는 자식이 많아서인지 7번째로 태어난 이재명의 생일날을 잊어버렸다. 태어난 날이 10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린 어머니는 점을 쳐서 나온 날을 생일로 정했다. 전바치는 23일이라고 했고 이재명의 생일은 그날부터 10월 23일이 되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러 갔다고 늘 변명했다. 전바치가 정말 크게 될 아이라며 그를 잘 키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재명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재영 형이 아버지에게 가고 나서 형이 하던 일은 그와 동생들의 몫이 되었다. 그와 함께 병아리를 키우며 굳은 일을 하는 동생 재문이와 재욱이는 소풍날에도 빵 하나 사 먹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은 빵과 과자, 음료수를 사 먹었지만 이재명과 두 동생은 사이다 한 병이 다였다. 어머니한테 받은 100원으로 30원짜리 사이다 3병을 사서 나눠 가지면 달랑 10원이 남았다. 그걸로는 과자 한 봉지 살 수 없었다. 소풍 날인데도 과자 한 봉지 사주지 못한 동생들을 도와주려면 전바치 말대로 그가 잘 되어야 했다. 매일 재문 재욱이가 고생한다. 불쌍한 녀석들. 어쩌다 부모 잘못 만나 이 고생인지. 이런 우리 집 살림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린 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이 집 저 집 동정받아가며 살아야 했다. 엄마는 우리 5남매 학교 보내는 일을 혼자서 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 이재명 일기 1980년 1월 8일. 이재명은 1988년 5월 12일까지 10여 년간 일기를 썼는데 시작한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아있는 일기장의 첫 장인 1979년 12월 18일 일기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썼다. 저녁에 와서 보니 재욱이가 내 일기장을 뜯어서 제 노트처럼 쓰고 있다. 성질나서 작사를 내야 하지만 내일 보자. 1979년 12월 18일 이전의 일기를 뜯어서 연습장으로 써버린 여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이재명은 곤히 자는 동생을 차마 깨우지 못했다. 이재명이 쓴 일기는 모두 대학노트 6권인데 2권은 다 채워지지 않았다. 민정현정은 이 일기장을 이재명의 검증 자료로 사용했다.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성남시장이 된 재명은 시장실 옆에 홍보관을 열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편성된 내고장 발효알기에 맞는 콘텐츠로 채웠습니다. 찾아오는 성남시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재명은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라고 일일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을 써 주었습니다. 꼭 선생님 되세요. 꼭 발명가 되세요. 성남시의 비서실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장 이재명이 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토록 정성을 기울여 원하는 꿈을 일일이 적어주는지 몰랐다. 위로와 격려, 응원에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 끝내 모를 것이다. 희망이 가물가물하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재명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과 누군가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사람이었다. 3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준 분들이었다. 산골짜기 화전면의 소개지까지 찾아와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에 영표를 받아 돌아가던 선생님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웠던가. 선생님의 몫은 과일을 훔쳐먹은 그 엉덩이를 때린 담임선생님의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기대를 저버린 것이 부끄럽고 부끄러웠을 뿐이었다. 가난 때문에 자존심을 내던지고만
어린 제자들을 위로해 주려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따로 과일을 사준 선생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은 3개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수학여행에 데려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행한 교장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학교에 딸린 밭에서 일을 시키고 당당하게 받은 돈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해준 3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졸업을 앞둔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선물 하나를 더 안겨주었다. 투수가 끝나고 눈바닥이 얼어붙은 겨울이었다. 학교 앞의 빈 눈바닥에 군용 헬리콥터가 내려앉았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가본 곳이 경주였던 아이들에게 헬리콥터의 육중한 동체는 산만큼이나 크고 대단해 보였다. 이재명은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뜨고 내려앉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서 입이 벌어졌다. 교장 선생님이 나타난 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아이들과 함께 헬리콥터로 몰려갔을 때였다. 그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나쳐 헬리콥터로 다가가 조종사와 얘기를 나누던 교장 선생님은 손을 치켜들고 아이들을 불렀다. 주춤주춤 눈치를 살피며 다가간 아이들에게 교장 선생님은 말했다. 만져봐. 이걸 타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어. 아이들이 멈칫거리는 사이 이재명은 제일 먼저 헬리콥터의 육중한 동체를 만져보았다. 그는 손이 헬리콥터에 닿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과 접촉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암구랑의 주인공이 되어 당장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성체로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헬리콥터의 차가운 동체에 손을 대고 있는 그 짧은 순간 엉뚱하게도 그는 처음으로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공부를 하면 다른 어떤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헬리콥터는 다시 날아올랐다. 이재명은 친구들과 함께 머리 위를 선회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마구 손을 흔들었다. 헬리콥터가 육중한 동체를 끌고 산 너머로 사라진 다음에야 이재명은 교장 선생님에게 눈길을 돌렸다. 흐뭇한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휘적휘적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교장 선생님의 그 뒷모습이 그에게 처음으로 꿈이란 걸 심어주었다.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5, 6학년 담임선생님과 같은, 교장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들은 아무나 마구 때려도 되는 사람이 선생님인 줄로 알았던 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에게 그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는 그 선생님들이 있기 전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였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도 세상도 달라지는 것이었다.